안녕하세요. 마들로 포션 여섯 번째 AIG 토픽 아티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이템 쉐어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 아이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티클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홍욱이고요. 네브라스카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티클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딱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아이템 쉐어즈라는 그런 테크닉을 소개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특히 그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들에게 그 아이템을 테스트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금이 여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 그 앞에까지 나온 그 아티클들을 보시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나오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이제 아이템 라이팅이 그 과학적인 활동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또 재구성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트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아이템 라이팅이 아트냐 사이언스냐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아티클에서도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라이팅이 대부분 아트에 해당되는 활동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자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할라디나와 다우닝의 발견한 그 서베이를 통해서 발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이템 라이터들이 그 아이템 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룰이라고 하는 법칙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아이템 라이팅의 그 토픽이 커버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브로드한 그런 영역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아이템 라이팅 룰이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룰들에 대해서 스터디가 부족하고 또 그런 이제 컨센서스 저희 학문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컨센서스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프레젠테이션이나 아티클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바르머스의 1970년 그 띠오리 이후에 약간의 진전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아이템 라이팅에 대한 그런 룰에 대해서 여전히 그 확신과 어떤 이제 효과적인 그런 이제 그 어프로치 자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이 제안이 이런 아이템 쉘이라는 제안이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쉘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이템에 이제 속이 비어 있는 그 할로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 synthetic structure와 아이템의 컨텍스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아이템이 질문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쉐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문항을 쓸 수 있는 문항을 작성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라이터들에게 그 컨텐츠나 자기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아이템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아이템 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더 이제 내용을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아이템 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어떤 디자인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룰을 정한다거나 어떤 한 가지 메소드를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디자인이 모든 아이템에 적용된다거나 항상 따라야 되는 그런 룰이라고 이렇게 아주 스트릭트한 룰을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템 라이터들이나 그 아이템 라이터들에게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폼으로 모든 아이템을 만드는 그런 걸로 이 아이템 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라이팅, 문항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템 라이터들의 그런 독창성이나 어떤 그 독창성들을 보장하고 창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쉘은 그 아이템 라이터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작성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 쉘을 주장하는 이 할라디나와 이 저자의 주장은 아이템 라이터로 하여금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컴플렉시티의 인텔렉츄얼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그럼 과연 이제 아이템 쉐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아이템의 디피컬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단순한 지식을 암기한 지식을 다시 회상해내는 리콜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컴프레hen시브한 레벨에서도 아이템 쉘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낸 아이템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픈 스트럭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스트럭처를 통해서 좀 더 고차원의 그런 사고를 요구하는 아이템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어 레벨 학생들에게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단순하게 답을 적어낸다거나 물론 이제 멀티플 초이스 상황도 포함해서겠죠. 그리고 오픈 엔디드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고차원의 그 익제미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아이템을 통해서 기본적인 스트럭처와 그리고 아이템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 아이템이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있어서도 로우 레벨 엑제미니한테 주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이어 레벨 엑제미니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아이템을 저희가 만드는 방법을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있는 이제 잘 사이코메트릭 그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테스트 아이템 풀에서 먼저 선별을 해내겠죠. 이렇게 해서 선별해낸 아이템을 통해서 아이템의 그 컨텐트 부분을 먼저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 텍사노미 레벨에 따라서 단어 하나를 바꾸거나 또는 이제 구 전체를 바꾸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옵션을 빼내겠죠. 이 기존에 그 선택되어 있는 아이템에 해당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은 다 일단 지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그 신택틱 스트럭처가 아이템 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요. 그 MRI의 어브리비에이션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MRI 부분만 빼고 abbreviation of what refers to which of the following 그렇게 해서 ABCD에 해당되는 그 옵션을 집어넣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어 레벨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 아이템 쉘에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스트럭처를 항상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쉘을 얘기를 하고 있고 디렉션이나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이어 레벨 아이템도 아이템 쉘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 스템이 만약 6-year-old child is brought to hospital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6살짜리 아이가 병원에 왔는데 복부 부분이나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초기 그 어떤 치료 그 처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얘기하라 이것이 질문이 될 때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아이템 쉘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year-old child라는 부분을 빼고 거기에 이제 age나 pre-existing condition 그리고 젠더 같은 부분들을 서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심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는지 그 부분을 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초기 처치 그리고 중재 방법 그리고 진단 실험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똑같은 그 아이템 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아이템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45살의 여자가 만약에 이머전시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또 다른 증상으로 머리에 이제 증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티클을 보시면 이게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디컬 프로블럼 솔빙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 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아이템 쉘이 그 기존의 아이템을 만드는 아이템 라이터들에게 그 아이템 라이터들이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팔리시 할 수 있는 그런 툴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아이템 풀에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될 때도 아이템 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포함되는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아이템 컨텐츠의 그 내용을 집어넣는데도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이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하고 난 다음에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 생각으로는 어떤 스탠다다이즈된 어떤 아이템 라이팅 툴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또 한 가지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앞 페이지에서 봤듯이 이런 사실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아이템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툴이라는 게 그다지 하이어 레벨의 어떤 아이템 라이팅 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이랑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그 수준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이 저자들의 그 본문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뭐 인스트럭션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아이템 라이팅 할 수 있는 아이템 라이팅의 본질적인 또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아이템 라이팅 그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템 쉘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티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그 아티클은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내용 그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먼저 이 부분에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아이템 쉘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심플 리콜 그리고 매치나 fill in the blank 같은 그런 수준의 아이템을 만드는 데는 적합한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나 이 어프로치 가지고는 형성평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에어리아에 저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하이어 레벨 아이템 라이팅에 대해서는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에피션시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장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아티클 뭐 다른 아티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얘기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그런다면 먼저 그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아이템 라이팅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아이템 라이팅을 하는 그 잡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면밀하게 저희가 잡 애널리시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만약에 좀 더 지식이 더 쌓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아이템 쉘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특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AIG의 어떤 그런 동일한 어떤 어프로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아이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어떤 아이템 포맷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이렇게 영역들을 넘나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탠다드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depth of knowledge나 이런 아이템 타입에까지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좀 더 복잡한 룰이 생겼다는 게 지금 이 아티클이 나왔던 시점이랑 지금 상황이랑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템 라이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잡 어널리시스나 고려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아이템 쉘이라는 부분도 뭐 이전에 나온 아티클이고 메소드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에 깔끔하게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서 너무 즐겁네요. 질문해 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템 모델과 아이템 쉘, 이 두 개의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이해, 그런 것들을 제가 나누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해를 하고 됐던 뭐냐면, 이제, 이 아이템 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시스테매틱하고 또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좀 아이템 모델, 우리가 직접 컨텐츠 스페시픽하게 만들어내는 아이템 모델의 좀 상위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이 두 개의 아이템 쉘과 아이템 모델, 모델링 한다는 데 있어서 두 개가 디피컬티 레벨이라든지 뭐 텍사노미를 갖다가 규정한 데 있어서는 공통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상위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다라면서도 두 개의 역할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좀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어떤 이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어프로치가 맞는지, 또 만약에 또 서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아이템 모델과 즉 어떤 질문의 개개했던 질문을 만드는 아이템 모델과 이 아이템 쉘에 관해서 읽으시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비슷하게 그 부분이 또는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해서 또 조금씩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아이템 모델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부터 나왔지만, 아이템 뭐 쉘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디어부터 나왔지만, 아이템 모델을 AIG에서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서 컴퓨터가 제너레이팅도 하고, 그리고 아이템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제 비주얼 선생님이 이제 아이템 모델을 프로모션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레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그 수잔 앰버슨 선생님하고 비주얼 선생님이 이제 아이템 모델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하인드를 조금 들어보면, 자세히 보면 모델이기 때문에 프레딕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러니까 어떤 컴포넌트를 바꾸면 디피컬티가 안 바뀌고, 어떤 컴포넌트를 바꾸면 디피컬티가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좀 더 어려운 아이템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런 어프로치, 그런 생각들. 그냥 쉘을 그냥 그 문장 구조에 대한 어떤 틀로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틀에 있는 요소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매니플레이트 한번 해보자, 프레딕트 해보자, 이런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템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페이퍼 리뷰를 할 때 박 선생님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냥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해서 나와서 그 논의는, 근데 어떤 분들은 같다라고 놓고 이퀄이라고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다르다라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크레딧을 드리는 게 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와 쉘링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딱 보면 쉘링 한다는 얘기는 이제 쫙 봐놓고 뽑아내는 거잖아요. 문장 구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은 또 문장 구조예요. 예, 그렇게 뽑아내는 거니까 틀리고, 첫 번째는 틀리고, 서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문제들은 이게 쓰기 시험이잖아요. 읽기 시험이잖아요. 아이템을 라이팅 해야 돼. 수학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구조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mathematical한 스트럭처를 뽑아내서 그러면 이제는 synthetic한 스트럭처가 아니라 mathematical한 reasoning의 스트럭처를 뽑아내서 그 중에 뭘 어디까지 바꾸는 거는 difficulty에 영향을 안 준다, 뭐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요즘에 각광받는 거는 cognitive structure를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모카 프로젝트에서 하고 계신 그거예요. 여기서 봐서 그림이 몇 개가 어떻게 겹치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하는 그 cognitive structure를 뽑아내서 변화를 시키잖아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예. 그거는 그 cognitive process에 대한 structure를 또 뽑아내는 거니까. 그것도 쉘은 쉘인데 이제 문장 구조는 아니죠. 그거는 cognitive structure, cognitive process를 뽑아내는 거예요. 프로세스의 컴포넌트를 뽑아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 뭐 이게 이제 진화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아직은 시험 문제라는 게 뭘 쓰고 말로 쓰는 것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머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지저분하게 표현하는 게 싫으시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도 맞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도 맞는데 요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해서 멀티 디멘셔널한 곳으로 확장을 시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AI의 데피니션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계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쉘에서 구조를 하고 사람이 결국에는 손을 하나씩 써서 제너레이트 했잖아요. 아이템 쉘링 할 때는 스트럭처 뽑는 것도 사람이고 거기 집어넣어서 제너레이트 해서 실제 문항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었는데 AIG는 이제 그 작업을 프로그램 해놓으면 제너레이트 하는 과정을 랜더마이즈 하거나 뭐 셔플링 하거나 혹은 전수를 다 뽑아내거나 하는 거를 컴퓨터라이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라이즈드 아이템 모델링이 그 컴퓨터가 제너레이트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상황을 AIG라고 부르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저희 리터처 리뷰 클럽에서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나오고 하는 거니까 히스토리컬하게 저는 할라니나 선생님한테 크레딧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프랙티컬하게도 이 작업을 다른 도메인에서 쉘링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면 AIG 모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져 있고 이미 밸리데이션 되어 있는 문항을 가지고 그걸 parent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exemplary item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parent 아이템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델로 넘어가는 게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제가 컨설팅하는 프랙티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모카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Ravens Progress Matrix라는 게 있는 걸 잘 보면 구조가 나오고 구조는 가져오는 거는 괜찮으니까 구조를 가져 나와서 프로그램을 해서 변형을 시켜서 다른 문항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쉘 그 내용이 이제 아이템 지금 최 교수님이 아이템 마드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이템 마드의 어떤 개념보다는 훨씬 더 이제 원시적인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뭐 아이템 마드를 물론 이제 얘기하자면 제 생각은 그냥 좀 더 패러럴한 테스트나 패러럴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툴로 그 사이코메트릭한 어떤 요소들이 다 고려가 됐다 그러면 그 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쉘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얘기하자면 그냥 스켈레톤이나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 아티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컨텐츠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이 아티클에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아이템 레벨의 디피컬티가 올 수 있는 구조가 컨텐츠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걸 묻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건지 여러 가지 어떤 컴파운딩 요소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조금 그 내용 부분보다는 쉘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템 마들링 물론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더 아티클 리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좀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지 않을까. 발골 작업이잖아요. 이게 쉘링하면 네. 그 껍질 시간 좀 뽑아내는 거니까 뼈 뽑아내는 거니까 네. 저도 발골 그래.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네. 제일 처음 이해할 때는, 죄송합니다. 네. 제일 처음 이해할 때는 이제 이게 그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컨텐츠 스페시픽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화를 구성하느냐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실제적으로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이템 라이팅을 하는 그런 어떤 스트럭처 갖다가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그렇죠. 갖다 말해주는 그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주기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나오고 또 우리 최 교수님 설명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같이 공통된 부분이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부분 나와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질문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7분이나 남았습니다. 8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을 조금 해주시죠. 네. 디스커션. 근데 이제 저기 뭐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은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옛날에 처음에 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게 이런 것도 시작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콘텐츠를 공부하는 중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럼 이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낼까?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서울대생에서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서울대생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 그거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사실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힘들게 뭐 창조적인 그래서 예전에 그 김민성 박사님한테 얘기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GRE 공부할 때 이미 GRE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미 나온 문제를 바탕으로 이런 자기들이 이미 만들었어요. 아이템 제너레이션 되는 이런 툴들을 만들고 그게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았던 그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김 박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GR이요? GR이 공부해서 모르겠지만 뭐 공부하다 보니까 뭐 각계각층에 이제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 중국 사이트 쪽에서 나온 문제를 바탕으로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처럼 만드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갖고 뭐 엑셀로 대충 뭐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었어요. 이래갖고 매크로 썼어요. 이러면은 또 누가 아이고 여기 버그 있네요. 제가 좀 고쳤어요. 해갖고 막 버전이 늘어나가지고 진짜 하나의 아이템 제너레이터가 완성이 딱 되더라고요. 문제 본지 한 2, 3일 후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그걸 연습해가지고 첫 10문제만 외우면은 옛날 GRE CBT는 뭐 700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AIG의 어떻게 보면 이 해적판을 완성해 주신 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분들이 했던 것도 네. 그 워딩 스트럭처는 이제 깔끔하진 그렇죠. 않죠. 네. 이미 여러 번 시험을 이거 시노님 봤으니까.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모든 게 학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를 하든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 내가 배우든 러닝을 하든 뭐 패러널 레코그니션 아닌가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학습의 데피니션 자체가 패러널 레코그니션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이템 라이터도 잘하는 아이템 라이터라는 게 그 패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레코그나이즈를 해서 거기에서 머릿속에서 병행시켜서 나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진짜 깔끔한 아이템 라이터가 실수가 없으니까 할 때마다 정확하게 나오고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니까. 컨시스턴시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단 릴라이빌리티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 벌리빌리티를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날아다니는 게 중구난방이면 뭐 이거 벌리빌리티 확인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참 아니 뭐 테스트 어크레디테이션 하면서 전 보게 된 거는 각 테스트별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K-12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메디컬 리그제 뭐 이런 나왔었고 어떤 테스트든 그 테스트 폼에서는 일단 테스트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공유가 먼저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포맷이 익숙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 스탠다드에 들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테스트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이템 라이터들도 예전이건 지금이건 어떤 틀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각 테스트마다 그래서 이 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오늘 쉘 얘기 나왔었고 전에 초반에 뭐 스케마, 블루프린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잖아요. 모델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모델로 이제 말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각 어떤 테스트가 됐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3분 남았으니까 말씀 안 하셨던 서희 씨나 영준 씨나 저기 교수님 김일곤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코멘트 많이 배웠어요. 뭐. 옆에 언니가 자꾸 디스트랙트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영준 씨 살아 들어온 용사. 우리 어디 갔어? 영준 씨 어디 갔어? 뭐 도망갔어. 갑자기 말하고 있는데 도망가 버리네. 2분 남았습니다. 어디 코멘트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다음번 페이퍼 하면 우리 이제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대충 끝나니까 다음 주 하고 제가 이 전체 했던 거 한번 제 렉처 노트가 이미 있는데 다시 리터처 리뷰한 거 포함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또 정리하고 앞으로 2주는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그만둘까요? 네. 네, 자,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